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 한국 코미디의 살아있는 전설 개그계 대부 전유성이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폐기흉 증세로 투병하던 그는 결국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국을 충격과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1970년대부터 방송 무대를 장악하며 유머일 번지를 통해 전 국민을 웃게 했던 그는 후배 개그맨들을 길러내며 한국 코미디의 상징이 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업적은 그를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했고 건강 악화와 가족 간의 갈등, 재산 문제는 그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수많은 이들을 웃게 했던 남자, 그는 왜 끝내 쓸쓸한 병상에서 생을 마쳐야 했을까? 그리고 그의 최후에는 과연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 1949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난 전유성은 어린 시절부터 유머 감각이 남달랐다.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밝히는 역할을 맡았다. 학창 시절에도 발표 자리나 연극 무대에서 남다른 재치를 발휘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청년기는 치열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 몸담으며 무대 경험을 쌓았고 당시 방송국 PD와의 인연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1970년대 초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특유의 언어유희와 풍자 감각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초창기에는 무명 시절의 어려움도 겪었다. 작은 극장에서 밤늦도록 공연을 이어가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때로는 무대에서 외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토대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웃음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늘 동료와 제자들이 있었다. 후배 개그맨들에게는 든든한 멘토였고 방송 관계자들에게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인 파트너였다. 전유성은 이 시기를 통해 웃음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듯 평범한 소년에서 시작해 코미디의 길을 선택한 그의 초기 삶은 훗날 한국 코미디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전유성은 본격적으로 대중의 눈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가 참여한 KBS 유머일 번지는 시청률 40%를 넘기며 전 국민이 기다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매주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그의 개그와 구성력을 즐기며 전유성은 단숨에 코미디의 대부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성공은 수치로도 증명되었다. 1980년대 초반 그는 한 해 동안만 100회 이상의 방송 출연을 기록했고 10개 이상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동료와 제자들은 그의 곁에 모여들었고 후배 개그맨들은 그를 스승이라 부르며 배움을 청했다. 이처럼 영향력은 방송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미쳤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에도 균열은 존재했다.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과 쏟아지는 스케줄은 그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종종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 또 가족과의 관계에도 긴장이 서서히 드리워졌다. 유명세와 재산을 둘러싼 잡음은 가까운 이들 사이에 거리를 벌려놓았다. 동료들과의 관계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완벽주의자였기에 제작진이나 동료와 충돌하기도 했다. 언론은 그의 날선 발언과 돌출 행동을 기사화하며 대부의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덧씌웠다. 그럼에도 그는 꿋꿋이 자신만의 코미디 철학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존경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화려한 전성기, 수치로 증명된 성공,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그러나 그 빛나는 무대 뒤에는 이미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2025년 3월 12일 오전 8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전유성이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개그계의 대부라 불리던 인물이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충격이었다. 왜 그는 그렇게 외롭게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유성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며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영광과 거리가 멀었다. 사건의 단초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첫 번째 전환점, 2015년 그는 건강 악화로 인해 방송 출연을 대폭 줄였다. 언론은 그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도하며 대부의 몰락이 시작됐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두 번째 사건, 2017년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저작권 수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다. 법원에 제출된 수백 쪽의 서류는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코미디가 아닌 분쟁과 연결시키게 만들었다. 웃음을 주던 사람이 왜 이런 다툼에 휘말렸나 라는 탄식이 뒤따랐다. 세 번째 순간, 2019년 그는 한 행사장에서 동료들과 불화설이 불거졌다. 기자회견장에서 남긴 짧은 한마디, 후배들이 나를 잊은 것 같다는 발언은 대중에게 씁쓸함을 안겼다. 그 말은 고독과 소외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네 번째 사건, 2022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뇨와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몇 차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병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나는 이제 무대에 설 수 없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짧은 문장은 팬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다섯 번째, 마지막 순간 2025년 3월 언론은 개그계 대부 전유성 별세, 쓸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그의 죽음을 전했다. 빈소에는 가까운 가족과 일부 제자들만이 자리했고 과거 수천만 명이 웃음을 나누던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대중은 충격적이다,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삶은 국민 모두를 웃게 만들었던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해 결국 병상에서의 외로운 죽음으로 끝났다. 기자들은 2015년부터 이어진 건강 악화, 2017년의 소송, 2019년의 발언, 2022년의 입원, 그리고 2025년의 사망까지 일련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년간 코미디의 역사를 써 내려간 인물이 왜 이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전유성의 별세 소식은 곧바로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개그계 대부의 쓸쓸한 최후라는 제목이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고 방송국들은 긴급 속보로 그의 죽음을 전했다. 그러나 단순한 추모를 넘어 그의 말년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반응, 2025년 3월 12일 경찰은 병원 사망 진단서를 근거로 자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재산 분쟁의 압박이 그의 건강을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장례 절차와 유산 분배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이 그대로 기사화되면서 대중은 씁쓸한 시선을 보냈다. 두 번째, 방송계의 움직임, KBS와 MBC는 특별 추모 방송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부 예능 PD는 전유성의 마지막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라는 발언을 남기며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그의 제자들은 SNS를 통해 선생님은 언제나 웃음을 가르쳐 주셨다 라는 글을 올렸고 해시태그 샵 개그계대부, 샵 전유성 추모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세 번째, 광고주와 기업 반응. 과거 전유성과 함께했던 기업들은 추모 성명을 냈지만 몇몇 브랜드는 그가 가족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언급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기업 이미지와의 충돌을 우려한다 라는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네 번째, 여론의 갈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 모두를 웃게 한 영웅을 존중하자 라는 의견과 마지막까지 갈등과 잡음만 남겼다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트위터에서는 하루 만에 50만 건 이상의 언급이 쏟아졌고 긍정적 추모와 부정적 평가가 절반씩 갈라졌다. 대중은 혼란스러웠고 그의 인생은 코미디와 비극이 동시에 존재했다 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자료 공개. 3월 15일 한 언론사가 입수한 병원 기록에는 그의 오랜 지병과 반복된 응급실 출입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라는 주치의의 짧은 증언은 대중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웃음을 주던 사람의 비극적 말년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포털을 장악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조사와 반응은 단순한 연예인 사망 보도를 넘어 사회적 토론으로 이어졌다.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압박이 결국 한 사람을 무너뜨린다 라는 비평가의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눌렸다. 결국 전유성의 마지막은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명성과 갈등,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 고독이 뒤엉켜 만들어낸 비극의 결말이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전유성의 죽음 이후 그가 남긴 유산과 삶의 궤적은 법적, 사회적 후폭풍을 불러왔다. 첫째, 법적 문제. 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사망 직후 본격화되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저작권 수익 배분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갔고 변호인단은 상속 절차가 복잡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코미디의 대부가 아닌 재산, 분쟁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사화되었다. 둘째, 방송계와 경력의 단절. 전유성은 2010년대 중반부터 방송 출연이 급격히 줄어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처럼 멀어졌다. 과거 그가 기획했던 프로그램들은 후배들 손에 넘어갔고 제작진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크레딧에 올리지 않았다. 2020년 이후 그는 대형 방송에서 사라졌고 남은 것은 개그계의 전설이지만 지금은 잊힌 인물이라는 평가였다. 셋째, 개인적 여파, 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당뇨, 심장질환, 우울증 증세까지 겹치며 그는 병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제는 무대에 설 힘이 없다 라는 말을 자주 남겼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으며 가족 갈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지 못했다. 넷째, 사회적 반향, 그의 별세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그러나 추모와 비판이 동시에 이어졌다. 언론은 한국 코미디의 상징이라 평가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부정적 시선을 함께 실었다. SNS에서는 샵 전유성 추모, 샵 개그계 대부, 해시태그가 며칠간 트렌드 상위에 올랐으나 동시에 영웅의 몰락이라는 날카로운 분석 기사도 쏟아졌다. 다섯째, 최신 업데이트 2025년 3월 현재 그의 장례는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러졌다. 일부 제자들이 조문을 했지만 과거 수많은 후배들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초라한 장면이었다. 유산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사회적으로는 그의 코미디 철학과 업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몰락한 영웅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전유성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코미디계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명성과 권력이 어떻게 덧없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전유성의 말년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일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의 몰락은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산 문제와 동료들과의 갈등, 날카로운 발언들이 결국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몇몇 언론은 권위주의적 태도가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라는 논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반대로 동정론도 존재한다. 문화평론가들은 수십 년간 방송계 최전선에서 창작을 이어온 인물이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되었다라고 분석했다. 한 사회학자는 전유성의 사례는 연예인의 노후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부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즉,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 한계가 그의 비극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대중 역시 의견이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마지막까지 가족 다툼에 휘말린 모습이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코미디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며 추모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억 속 영웅을 욕하지 말자 라는 댓글은 수만 개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방송계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한 후배 개그맨은 선생님은 까다롭지만 언제나 웃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증언했다. 그의 영향력이 후대 개그맨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유성의 삶과 죽음은 개인의 성격적 한계와 사회적 구조의 문제, 그리고 대중의 기억이 뒤엉킨 복합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몰락을 단순한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권력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연예계의 냉혹한 생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국민을 웃게 만든 전유성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왜 외로운 병상에서 생을 마쳐야 했을까? 전유성의 삶은 찬란한 성공과 깊은 고독이 공존하는 서사였다. 그는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새로 쓴 개척자였지만 동시에 체계적 지형과 인간적 관계의 단절 속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결국 개그의 대부라는 칭호 뒤에는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과 사회적 압력이 숨어 있었다. 이 비극은 단순히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명성과 권력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웃음 뒤에 숨은 눈물과 고통을 성찰하게 한다. 화려한 무대의 빛은 결국 사라지고 남는 것은 인간의 취약한 그림자뿐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연예인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와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유성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다. 당신은 이 비극적 결말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시길 바란다.